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알고 있던 상식이 지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태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리서처 이지선입니다. 아니, 얼마만이에요? 아니, 살이 완전 쪽 빠졌네. 아니, 되게 귀엽고 통통한 개그맨이었는데 예. 잘생긴 개그맨이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한 19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괜찮아요?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예, 일단 지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뭐 사실 완쾌라기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좀 조심조심하면서 네네네. 건강 계속 회복하길 바랍니다. 너무 오고 싶었어요, 진짜. 아. 저번 시간에 또 제가 예.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여기 나왔는데. 홍현호 씨. 예. 다행히 또 저보다 또 너무 잘하는 애를 나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옹알이 하다 갔는데 그 친구가 그만큼 우리 필근 씨의 좀 어떤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근데 전 좀 걱정이 되나요? 개그맨 캐릭터가 없어진 거 그러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막 많이 먹고 이런 개그 하면은 안 웃기면 어떡해.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 금방 찝니다. 예. 이게 천성이 쪄 있는 사람들은 이거 예. 잠깐이에요. 예. 뭐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요, 예. 올 한해 더 좋은 일 저희와 함께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이제 아프면서 병원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맞아요. 오. 보험에 대한 어떤 중요성 많이 느꼈겠어요. 그럼요. 저 이번에 만약에 진짜 보험 없었으면은 네. 거의 한 1,000만 원. 그래 생으로 제가 내야 되는. 어이구. 왜냐면 이번 일자가 워낙 길었으니까. 그치. 네네네. 예. 다행히 보험이 있었군요. 있었죠. 보험으로. 실비가 있으니까. 보험 하나쯤은 있죠? 저도 보험 가입했는데 네. 저는 한 분한테 다 몰아서 가입했어요. 지인이구나. 지인은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인터넷으로 엄청 많이 공부하고 예.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제 보험 가입 좀 설계 좀 부탁드린다. 근데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시길래 네. 그분한테 하고 저희 엄마, 아빠, 언니, 남편부터 다 그분한테. 야, 그분은 좀 버셨겠네. 땡잡았네. 네.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나중에 그래요? 호구당하는 경우. 그렇지. 제가 너무 그분을 믿고 있죠. 그렇지. 필근 씨는 그 보험 비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요? 꼼꼼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예, 저도 지인들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귀가 얇은 편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저희 막내 삼촌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지인 중에서도 가족이네요. 근데 가입을 할 때는 엄청 막 설명을 잘해주다가 필요할 때는 잘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가족인데.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 고충들이 저마다 각자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보험 조회와 분석, 보험금 청구까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가능한 시대가 왔대요. 와, 그래요? 진짜 좋은 시대가 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호모 디지쿠스와 함께라면 네.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편안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대표님이 나오셔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핀테크 스타트업이에요. 핀테크 스타터.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비! 자, 오늘의 게스트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보험 관리 앱 시그널 플래너를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헤비팩토리의 전진혁 상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희 이렇게 오프닝 하는 거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뭐 활기찬 분위기인데 약간 이제 조금 위축되긴 하는데 그래도 네. 오늘 되게 좋은 내용들, 도움되실 수 있는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뭐 오프닝만 신나지. 맞아요. 이게 막 본방 들어가면은 네. 숙연해져요. 저희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요. 네. 조용히 듣기만 할 겁니다.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필근 씨 오랜만에 녹화했는데 궁금한 게 많다고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조금 이제 조사를 좀 해와봤어요. 네. 이 핀테크 기업 헤비팩토리가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네. 헤비팩토리를 창업하게 된 일단 계기가 좀 궁금해요. 예. 우리가 사실 살면서 돈이라는 부분은 네.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왜 이 빼요? 금융이라는 게 근데 왠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도와드리고 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때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한 방에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그쵸, 있는 그쵸. 이런 앱이 있다니까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보험이 전체 금융 영역에서 한 영역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고통받는 영역입니다. 맞아요. 네. 다양한 금융 영역을 앞으로 나가긴 할 건데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돼가지고 보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쪽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분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네. 한 해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가 200조가 넘습니다. 그래요?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네. 세계 7위예요. 이야. 5천만이 되는 이제 그 정도 되는 참 국가. 걱정 많은 민족이에요. 인구 수에 비하면 예. 되게 보험 시장이 큽니다. 아.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있고요. 근데 네. 막상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잘 쓰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저도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니 또 그렇구나. 제가 듣기로는 보험이라는 거를 이제 잘 알지를 못하니까 예.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해지도 못하고 반대로 모르니까 그냥 해지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다양해요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모르고 가입을 했는데 어. 해지하려고 보니까 돌려받는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위에 보험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알아보고 이렇게 가입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지인 통해서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지인 통해서 가입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통해서 가입을 할 때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맞아. 모든 보험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보험사 있잖아요. 뭐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네. 갑자기 연락 오는 동창도 있고 그래서 만나면 항상 보험 보자고 해요. 아니 동창 모임 때 맞아. 갑자기 가방을 꺼내가지고 막 돌리는 애들 있어. 그래서 갑자기 와서. 근데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다 보여줬어요. 항상 문제가 있대요. 맞아. 뭔가 부족하대. 예,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막 하대요. 근데 네. 사실 이걸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이거 그런가? 어쨌든 나보다는 보험을 맞아요.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전문가니까 네. 저 사람이 맞는가 보다. 그래서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보험이라고 하면 방금 동창회든 뭐든 네. 어쨌든 사람이 만나야 뭔가 보험 얘기를 하고 내가 필요한 걸 또 얘기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그널 플래너 같은 경우는 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뭘까요? 서비스의 이제 핵심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보험 내역을 조회하고 분석해 주는 건 기계가 하지만 실제 보험 내역을 설명해 주는 건 사람이 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그 사람이 카카오톡을 해요. 아. 네, 직접 만나서 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전화도 게 아니라, 아니고? 예, 뭐 체결을 할 때는 계약을 하게 될 때는 한번 만나긴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내가 묻고 상담을 받는 거는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원하시면 앱을 열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할 때 조금 약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맞습니다. 수도 있겠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이번적인 이력이나 뭐 내역들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하고 또 필요하면 그에 따라서 전화드리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한 그런 어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마이데이터라는 말 들어봤었잖아요. 마이데이터. 네. 보험 같은 금융 서비스에 마이데이터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금 활용을 좀 하고 계신가요? 마이데이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데이터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금융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선님처럼 이제 한 군데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들이 네. 있지만 보통은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손쉽게 마이데이터로 갖고 와서 하나의 뷰로 보고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마이데이터가 이제 네.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고. 아, 벌써요? 예.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네. 제가 조사해 온 거 또 한번 읽어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거 또 아픈데 또 조사까지 하시고. 아이, 그럼요. 병원에서 했죠. 예. 열심히 네. 조사했거든요. 마이데이터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1년 성과와 과제는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의해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1년 동안 마이데이터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급자와 고객의 급증입니다. 지난해 1월 5일 출시 이후에 가입자, 즉 고객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약 5,4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와. 거의 뭐 전 국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3,128만 명, 약 57% 정도가 금융회사를 통했습니다. 네. 그리고 2,342만 명, 약 43% 정도가 핀테크와 IT 회사를 통해서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제공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은 과연 만족하고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요? 서비스를 경험해본 고객분들 중에서 5분의 3 이상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요. 개인 신용정보 제공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2년이 되는 올해 공급자들은 금융사가 아닌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데이터 1년간의 성과들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 출연하신 우리 상무님의 헤비팩토리가 지난해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릴 일인 거죠, 예, 이게. 축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네. 축하할 일인 거. 왜냐면은 그럼요. 대기업들만 보통 받을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건데 어떠셨나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에는 뭐 대기업은 당연히 있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의 민감한 신용 정보를 다루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인프라나 보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야 뭐 사실 리소스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이걸 다 맞춰서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준비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요건을 만족을 했고 네. 그걸 통해서 초기에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야. 선정이 됐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기업. 필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90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네. 90개 기업 중에 한 군데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 90개 기업에서 마이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기업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헤비팩토리만의 어떤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보험 쪽이긴 한데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회사가 받는 데이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연결만 하면 사실 동일합니다. 차이점 어디서 났냐, 이걸 어떻게 잘 분석하고 활용하냐. 근데 적어도 이제 저희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지난 4년 동안 국내에 있는 한 1,000만 개 정도 되는 보험 상품에 대한 데이터 분석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당신이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그걸 미리 정리해 놓은 소위 말하는 엔진 혹은 네, 사전 네. 이걸 갖고 보는 거거든요. 너 보험은 이 보험이니까 이런 보장이 돼를 알려주는 거죠. 사전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건데 저희가 한 1,000만 건 넘게 이미 분석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더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당신은 암 보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라든지 당신은 너무 이쪽에만 많은 보험료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석을 해주신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허. 왜 그러냐면 각 회사마다 그래서 암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일 대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인데 암 진단비라는 보장에 해당하는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왜냐면 일반적인 그냥 기계가 그냥 심플하게 판단하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암 진단비인지 저게 암 진단비인지 네.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되게 크게 준비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AI를 여러 번 이제 강화학습을 좀 돌려야만 그게 정확한 분류가 가능한데 그런 면에 저희가 강점이 있다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데이터를 이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떻게 받고 어떻게 또 활용하고 이런 게 좀 궁금한 게 소포로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 데이터 왔어요. 퀵 서비스로. 맞습니다. 네, 어떻게 받는 거예요? 사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마이데이터 금융인증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인증서가 이제 금융인증서로 인정이 돼 있고, 그 인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인증을 하면 보험사죠. 뭐 금융사로 이제 접속을 해서 그분은 이제 금융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땡겨온 다음에 네.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보험 내역을 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엔진 분석 엔진에 넣어가지고 매칭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장이 되고 어떤 보장이 어떤 보장이 되는지를 쫙 분류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합치는 거죠. A, B, C 보험에 합쳤을 때 암 보장이 얼마
얼마, 뭐 수술비가 얼마, 보험료가 얼마, 뭔지 이걸 다 합쳐서 딱 보여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보험 가입할 때 네.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처럼 고객 입장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해서 추천을 해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은 고객 입장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데이터를 가입한 사람은 많은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되게 적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데이터를 어쨌든 줄 테니 나한테 효용성 있는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주세요인데 네. 그것까지는 아직 못 간 거죠. 근데 이제 초반에 이게 워낙 국책 사업이고 각 금융권에 이제 니즈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야 빨리 성장시켜 늘려 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긴 한데 아직은 이제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객 입장, 고객 우선적인 서비스까지는 아직 많이 못 나온 걸로 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가입자 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누적 다운로드 수는 이제 50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활성 사용자 실제로 들어와서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고 상담까지 하시는 분이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예, 토스나 네이버처럼 엄청 큰 서비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네. 이 보험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작은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이제 뭐 그런 어떤 노력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어떤 데이터 집착의 결과물 그런 것들이 이제 시그널 플래너로 탄생한 것 같은데 네. 시그널 플래너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여기 말씀 주신 그 데이터 집착 이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네네. 그냥 손쉽게 그냥 기계에 넣고 뭐 대충 매칭시켜서 하게 되면 만들기는 쉽습니다. 근데 고정 분석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상당수 뭐 현재 마이데이터 기반 혹은 그 전에 이제 스크래핑 기반으로 나온 보정 분석 서비스들이 되게 뭐 어쨌든 뭔가 돌려보기는 쉬운데 결과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되게 정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하나 그걸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분류가 완벽하게 다 기계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기계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한 번만 해두면 똑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제 자동화되긴 하지만 그러한 집착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이 일하면서 뭐야 나도 보험 완전 지금 잘못 들었네라고 오히려 회사 도움을 받아서 보험 새로 재가입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고요. 그래요? 근데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추천하지 못하는 서비스라면 예. 그렇게 좋은 서비스라고 보기 그쵸, 어렵거든요. 그쵸. 사실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 실제로. 근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다 저희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적어도 점검. 근데 점검했는데 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저희가 앱 운영하잖아요. 네. 앱 스토어에 평점이 있습니다. 네. 5.0 만점인데 네. 저희가 4.9예요. 근데 그렇게 유지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자, 2년 가까이 몇 됐습니다. 명이 평가했는데 한 명이 평가했을 수도 있잖아요. 다 직원들인가요? 아닙니다. 안 좋은 거 올라오면 고소도 하고 그러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누적으로 저희가 3,000개 이상 우와. 정말 힘든 일인데. 예, 되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뭐 저희는 전혀 진짜 우와. 100% 제뉴인하게 저희 고객들이 써준 대박. 리뷰인데 그게 4.9입니다. 그 모든 리뷰를 한 번 한 번 올라올 때마다 저희 사내 프로그램 통해서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고맙고 친절하고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네. 직원들도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혹시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처음 알게 됐으니까 아마 가입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분석을 받아볼 것 같은데 분명히 잘못돼 있을 거예요. 저희 삼촌이 본인 유리한 대로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촌이 헤비팩토리에 전화해서 싸울 수도 있나요? 아니, 너 뭐야? 이렇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삼촌이 네, 가입해서 악플을 남기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점 깎.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회사들의 어떤 네. 뭐 반발 뭐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의 회사들이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왜냐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원칙과 그 모든 가이드라인이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고객 친화적이고 고객 중심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 경쟁은 저희 같은 회사랑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오프라인 설계사와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고객 입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마이데이터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마이데이터 성장성 헤비팩토리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헤비팩토리가 지난해 매출 100억 원을 넘기며 우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무려 전년 연간 매출 대비 469%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와. 헤비팩토리가 운영하는 보험관리 애플리케이션 시그널 플래너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한 고객 수는요. 2021년 12월 기준에는 480건이었는데요. 2022년 12월에는 1,600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에 수일이 걸렸던 분석, 추천 과정을요. 1분 내로 단축했고 보험 상담을 담당하는 자회사 시그널 파이낸셜 랩의 정규직 설계사 1인당 생산성은요. 업계 평균 대비 7배에 달했습니다. 치킨집과 김밥집 사장님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치킨집과 김밥집 사장님에게 맞춤형 자산 관리와 정책 자금 신청 지원 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개인 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 사업자 정보의 생산, 유통이 활성화돼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통한 금융권 자금 공급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제일 먼저 소개했던 내용 기사를 보면은 네. 헤비팩토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네요. 그러게요. 작년에.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얘기 들었을 때 몰랐는데 기사를 통해 보니까 네. 대단한 분과 저희가 상담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 주식 사고 싶어요, 저는. 네. 이렇게 근데 헤비 성우님이 사면 꼭 떨어져요. 아이 기억하세요. 우이씨. 네. 헤비팩토리가 이처럼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뭐냐면 절대 고객한테 이익이 가지 않는 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회사 내에 공지되고 모든 사람을 공유하고 다 지키고 있는 원칙은 회사의 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고객한테 가장 유리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원칙이고요. 믿음이 가네요. 예. 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 시공간의 제약 없이 내가 어쨌든 필요할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화를 할 때 갑자기 전화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얼마나 당황스럽고 짜증나겠습니까? 막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카카오톡으로 하면 사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가능할 때 맞아요. 상담하고 물어보고 뭐 잠깐 딴 일 하다가 또 이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차별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죠. 네, 뭐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혹시 네. 또 다른 사업에 뭐 관심을 가지거나 또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좀 하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의 모든 고민과 결정은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융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을 고민하는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러면 보험은 물론 고민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하나의 영역이에요. 보험 하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금융 고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의 영역도 되게 많은데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려운 영역이 뭐냐? 저희는 연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금. 네, 보험과 연금은 되게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혹여나 아팠을 때 내가 보상을 받고자 그렇게 해서 가입하는 게 이제 보험인데 네. 네. 연금은 오히려 반대로 혹여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뜻하지 않게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늙고 병들어서 은퇴를 하게 될 확률은 100%예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같이 접목시켜서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연금 서비스를 런칭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태진님은 아빠잖아요. 네. 좀 걱정되고 그래서 보험도 가입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아, 맞죠. 그렇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네. 이 고민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네. 같아요. 이따가 나가다가 어디 넘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무튼 네. 이런 고객들의 마음을 네네. 우리 이것조차 데이터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사실 보험은 아프기 전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프고 나서는 이제 보험 가입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제한적이죠. 네, 근데 아파도 요즘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나와 있긴 네네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건강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들을 잘 점검하고 잘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또 뭐 어쨌든 헤비팩토리가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네. 좀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되게 나름 멋져 보이지만 네네. 중소기업이고요. 네. 네. 저희에게 둘러싼 더 다양한 환경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재무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인사적으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대기업에 비해서는 되게 자그마한 회사들이 자그마한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 회사가 어느 정도 꽤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이 사회에 되게 의미가 있고 되게 큰 결과를 내고 있다는 네. 생각으로 뭉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네. 중에 하나가 보안 문제일 것 보안. 같아요. 보안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민감한 신용정보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네. 보안 문제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앱을 운영하는 회사는 이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보안 인력들이 몸값도 높고 구하기도 힘들고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많은 인력들을 채용하고 또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안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헤비팩토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고요. 네. 이제 다양한 고객의 금융 정보를 저희가 갖고 오는 연결하는 기반은 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선에서 고객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더 많은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금융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류의 서비스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스타트업의 어려운 점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뭐 스타트업 단계를 지난 게 아닌가 저희는 이야기 들으면서 좀 느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나름 독창적으로 좀 힘을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핀테크 스타트업 뭐 넓게 봐서 핀테크 스타트업의 정의를 한마디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시그널 플래너에 대한 정의도 좋고요. 네. 헤비팩토리는 네. 햇빛이다. 햇빛이다? 네. 어. 그 해와 바람 이야기에서 보면 해가 햇빛을 쨍쨍 비치면 네. 옷을 막 벗어 제끼잖아요. 그렇지, 더워서. 저는 엄청 의심도 많고 보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고객 중심에 햇빛처럼 따뜻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막 옷을 벗는 거야. 나의 발가벗긴 몸을 보여주면서 나를 위해 일해라. 어때요? 괜찮잖아요? 예. 길긴 했는데 아니 뭐 애매한데요? 아니 뭐 아니 나도 훌륭하고만.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아까 전에 또 우리 어. 말씀해 주셨잖아요. 스타트업이 사실 말이 좋아서 스타트업이지 뭐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듣다 보니까 참 국민들한테는 꼭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틀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스타트업 별처럼 높게 올라가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유용한 서비스 계속해서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가 아니라 더 업 올라가셔서 5 채우셔야죠. 좋습니다. 예. 4.9라서 좋아하기보다 0.1점이 뭘까 고민하는 기업이 돼달라. 그럼요. 야. 별처럼 높게 올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저희들의 신업자는 한마디 정의였고요. 상무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네. 방송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햇팩토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네, 사실 왜냐면 금융은 너무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에는 너무 작고 복잡하고 보험 상품의 약관이라는 걸 언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두껍고 글씨가 되게 작고 잘 이해할 수가 대충 없어요. 사인하고 네. 넘어가잖아요. 알 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고 그걸 위한 책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돋보기가 있다면 좀 더 크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고객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좋습니다. 아무튼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보험관리 어플 시그널 플래너를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해피팩토리의 전진혁 상무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금융사들이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이 소비자를 위한 금융이 완벽하게 정착되기를 저희 언제나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호머 디지쿠스 더욱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